논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선거에는 어떤 단어가 있는지, 내가 아는 선거란 무엇인지 생각을 모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분홍색 포스트잇에다가 내가 말하는 생각들을 마구마구 적어서 칠판에 붙여둡니다. 이렇게 붙여둔 포스터는 그대로 놔두고요. 다음날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이야기 나누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다시 다음날 생각을 모읍니다. 생각을 모았더니 이렇게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붙이면서 우와 우리 생각이 참 많이 모였네 라고 이야기도 나누며 친구들과 생각이 자란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생각들을 유목화해 보았는데요. 같은 맥락을 가진 내용들을 세워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만큼 자랐구나,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간이투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간이투표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마치 대표님께서 선생님, 대표님 갔나요? 선생님, 저희 어린이집에 차가 새로 생겼는데 그 차의 이름을 선생님들 반 친구들이 정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후보를 정합니다. 거기 보면 1호차, 파랑차, 보면 소풍차, 소풍을 많이 갔나 봅니다. 소풍차도 있고요. 노란차. 차의 이름은 맞는데요. 친구들과 투표를 하는데 투표의 절차는 간단하게 신분증 확인, 그 다음 투표용지 대고, 그리고 기표소에서 투표, 그 다음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간단하게 투표를 시작해 보았고요. 이렇게 투표를 해서 결과 보이시죠, 어머니? 지금도 1호차라고 불리는 어린이집 1호차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하면 우리 친구들 호기심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반 친구들 또한 저를 닮아서 열정이 많은 아이들이어서 선거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아주 크게 어필을 해왔고요. 다시 선생님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우리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선거 포스터, 선거 현수막 즉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여기서 이름은 이렇게 있는지, 번호는 뭔지, 색깔은 뭔지 알아보기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봅니다. 지나가다가 선거 홍보차도 보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유세하는 거지? 무슨 춤을 추는 거지? 실제로 따라 춤을 추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저희가 교실로 돌아와서 이제 투표를 또 해봐야 되겠죠. 투표를 하는데 아까와 좀 다르게 조금 더 심화해서 진행합니다. 주제는 직업장 뽑기라는 주제로 내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직업은 무엇이지? 라는 주제로 후보를 먼저 받았는데요. 그 중에 본인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명의 투표를 할 수 있는 후보를 정한 다음 모둠을 3모둠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터를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친구들이 직접 구합니다. 다음 화면에 놀라지 마세요. 이거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친구들이 나와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도구들은 유아들이 직접 준비한 거거든요. 여기에 중간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있는 친구는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구들은 선거운동원이 되어서 저희 뽑아주세요, 저희 뽑아주세요 외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선거 후보자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왜 본인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아주 진지하게 제가 가장 훌륭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선거 유세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투표소를 만들어야 되겠죠. 발 빠르게 또 유원장에 투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 구역을 놔두고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처음에 여기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본인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여기는 후보를 확인하는 곳이고요. 세 번째 본인이 왔으니까 사인을 하겠죠. 사인을 하고 그리고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기표소 아주 참신하지 않습니까, 어머님들? 빨래 건조대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 투표함에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사실 아이들이 이 선관위 직원 역할을 주면 그냥 앉아있다가 친구가 오면 투표용지를 주고 가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아이들 생각이 쌓였던 게 느껴지는 게 여기서 아주 많은 상호작용들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많으시죠? 가방에 신분증이 어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때 선관위 직원은 당황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도와주고요. 다음 유권자는요. 어허, 나는 신분증 안 가져왔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주세요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직원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화내거나 당황하지 않고 집에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후보자 중에서 누구를 뽑을 건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 어린이라고 하기에는 키가 크죠. 지나가는 선생님께도 투표용지 줍니다. 물론 신분증 확인 후에 투표용지를 배부합니다.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는데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친구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투표는 비밀 투표입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명만 찍는지 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친구가 인사합니다. 연진이 어머니, 연진이죠. 인사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친구들이 인사합니다. 투표하러 가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알아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아주 충분히 인지하고 빠져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투표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뽑은 후보자가 나오면 소리를 질렀다가 다른 후보자가 나오면 에이 하고 실망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직업으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선생님들께서 소망만 선생님 이거 뭐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선생님이 되었냐고 했지만 아이들 눈은 정확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직업일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다른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옵니다. 왜 물어? 물어보니까 선생님 나는 의사를 뽑았는데 의사가 당선되지 않았어요. 한 표 차이거든요. 지금 보면 한 표 차이로 의사가 안 됐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의사는 급히 마무리하게 이야기합니다. 박윤정 선생님 뽑지 않았어. 박윤정 선생님이 만약에 유권자였다면 결과는 다시 달라질 거야. 그래서 공정한 투표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모두 투표를 해야 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께 꼭 투표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선거라는 주제로 유아반의 3세, 4, 5세, 즉 우리나라 나이로 5세, 6, 7세 아이들이 조금 난이도는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아이들과 선거에 대해서 유아들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만큼 진행하는 것이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물론 누리과정을 토대로 하여서 진행을 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또 유아들이 궁금해하는 어떠한 상황이 생긴다면 또다시 저희들만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다음 수프로를 설명해 드릴 선생님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너무 티가 나나요? 마이크를 안 줬죠, 사실은.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한 나왔어요. 세강 어린이집 6년차 교사, 5세 6세를 맡고 있는, 6세 7세를 맡고 있는 세강 어린이집의 8강민 교사 정인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 올해 아주 주목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숲인데요.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맨 처음에 숲으로 가, 숲으로 가. 그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숲으로? 라는 제목이었고요. 지금 한 저희가 8개월 정도 진행했는데 이제는 조금 느낌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숲으로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부제는 세린이들의 숲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숲으로, 이게 낯서신 분들도 계시겠죠. 숲으로 넌 누구니? 라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숲으로는 세강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숲 체험 활동을 일컫는 말인데요. 표준 보육 과정과 미과정, 앞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자연 탐구 영역에서 친구들은 사실 자연 탐구 영역을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것만이 가장 좋은 교육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시작하였고요. 영화관은 지금 오전 활동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유아반은 오전 활동 또는 오후 활동에도 진행합니다. 금요일에 간다고 했듯이 오늘도 저희는 오전 오후 활동으로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아주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숲으로를 갈 때 첫 단계로 삼았던 게 걸음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어머님들 아이들과 놀러 갈 때 걸음이 많으세요? 아니면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게 더 많으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아마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친구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걸어가자 하면 선생님 타고 가요. 선생님 봉고 타면 안 돼요. 선생님 큰 버스 오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던 친구들에게 걸음은 단순히 힘들지만은 않고 걸어가면서 자연을 만나고 햇님도 만나고 바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건지 알기 위해서 가까운 동산 또는 구경할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친구들과 걸음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 걸음과 친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숲이란 도대체 뭐가 있는지 우리 어린이집에 와도 적응기간 있죠. 그것처럼 숲도 적응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친구들이랑 가서 숲에는 도대체 뭐가 있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탐색이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선생님 손에 흙 묻었어요. 아 선생님 신발 이렇게 흙을 다 털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묻는 게 싫고 만지는 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친구들이 가면서 자연에 하나씩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은 아이들에게 어떤 활동을 제시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가져옵니다. 어디서? 선생님이 못 구하는 것을 어디서 구해옵니다. 구해와서 그걸로 자연물 화가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숲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요. 영화들도 지금 오전에 활동을 한다고 제가 설명했듯이 영화 아이들은요. 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냄새도 맡고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 발달, 미적 감각도 발달하는데요. 제가 이걸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공부를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나뭇잎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햇님이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니도 곰젤리 아시나요? 곰젤리를 보면서도 선생님, 알록알록한 게 이게 가을숲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머니 4살 아이들이 표현했다고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4살 아이들이 표현하는 그 숲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이만큼 자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숲을 봄은 이 색깔이야, 여름은 이 색깔이야 이렇게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색 감각도 익히고 또 색깔을 자연스럽게 접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이 원해서 했던 활동들을 가정에 가서 주말마다 하자고 부릅니다. 가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해줬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안 해줘? 하면서 그 활동들을 다시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가정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유아반 아이들은 조금 더 오르막길도 많이 올라가 보고요. 흙길, 산길, 물길, 잔디길 여러 가지 길을 가보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갈 때는 중심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라가면서도 비틀비틀합니다. 지금은 친구까지 당겨오면서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이 균형을 잡는다는 것에 아주 익숙해질 만큼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아이들이 힘이 들지만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고요.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는 저희 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내려가면 미끄러지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만의 일명 내리막길 사용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오를 땐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릴 땐 어떻게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숲 체험은 햇님이 쨍쨍한 날만 할까요?
저희 원에 재원하신 어머님들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요. 숲체험은 우르르 쾅쾅 비가 내리는 날에는 갈 수는 없지만 보슬보슬 내리는 비는 우비를 입고 갑니다. 가서 질퍽질퍽한 길도 밟아보고요. 또 비는 어떻게 내리는지 직접 만져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요. 쌩 부는 태풍 같은 바람에는 갈 수는 없지만 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는 숲으로 가서 바람을 잡아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바람에게 말도 걸어보면서 이야기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숲은 가까운 데만 갈까요, 어머님들? 실제로 저희 유치원 아이들은 5세 아이들부터 유아반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숲을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숲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변에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유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숲에서 노는 모습들을 제가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놀이의 소재를 유아들이 직접 선택하고 주제를 정하고 규칙도 스스로 만들어보면서 유아들에 의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장난감, 놀이기구 없이 상상의 놀이를 친구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놀이를 진행합니다. 숲 활동을 하면서 대근육 발달은 물론이고요. 우리 동적인 에너지를 소모함으로써 소근육 활동, 정적인 활동에도 더 높은 집중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올라가면 야호 해야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음, 요즘에는 저희 유아반 친구들은요, 숲놀이의 심화 단계로 대구 곳곳에 있는 숲놀이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놀이터를 가서 놀이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외나무 다리 건너기, 밧줄 오르기, 스파이더맨 놀이하기 등 다리가 덜덜 떨리고 넘어질 것 같지만 자주 반복하면서 요령을 터득하고 균형을 잡으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쌓이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떨고 무서워했거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저희 지금 5세반, 기쁨반의 아이들이 숲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선생님이 몰래 촬영한 건데요. 아이들 놀이를 보면 어떤 도구를 바라지 않습니다. 거기 주어진 도구들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스스로 탐색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놀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숲으로는 부사주도성 활동이 아니고요. 숲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유아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숲에서만 노는 유아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결정하고 진행합니다. 그 속에서 자연스러운 놀이가 진행이 되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배움이 되고 숲에서 함께 교감하는 모든 것이 활동의 소재가 됩니다. 이제 숲은 우리 세린이들에게 세범 어린이집의 또 다른 공간이 되어서 우리 금요일에 뭐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숲에 가요 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얘들아 정리하자 하면 어디 갈 거예요? 묻기도 하고요. 그래 그러면 숲에 가자 하면 아싸 외치기도 하는 그런 당연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숲프로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준비된 많은 자연물로 정해진 목표 없이 그런데 목표 이상의 배움을 그리고 세린이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작은 새싹부터 시작하여 나무 한 그루씩 그리고 큰 숲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팔방민 선생님 잘 보셨나요?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미인방명이라고. 자, 일단 저희가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프로그램만 수천 개 있고요. 좋은 교재라고 내세우고 있는 교재가 수만 권입니다. 다 누구나 자기네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머님들도 학창시절에 느껴보셨다시피 우리 때는 수학의 정석 썼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도 수학의 정석 쓰고요. 전교 꼴등도 수학의 정석 씁니다. 좋은 교재나 좋은 프로그램이 아이의 성적을 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좋은 프로그램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 정확한 이해의 관찰과 적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선생님들을